형제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둘 다 층수 표시만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한 방에서 싸우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묻고 싶은데 그 말 하나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남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도 형제 앞에서는 괜히 조심하게 돼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인가? 그래서 요즘은 형제 이름이 휴대폰에 떠도 바로 받지 않고 화면만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기 전에 나를 가장 오래된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인데도 형제가 남보다 더 불편해지는 순간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의 서로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 어떤 과자를 좋아했는지, 어떤 별명으로 불렸는지, 어떤 일로 혼났는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어떤 말에 기분이 가라앉는지,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면 대화가 이상한 곳에서 멈춥니다. 아직도 그렇게 예민해?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넌 원래 말이 없었지. 이런 말은 가볍게 나온 것 같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나를 보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형제 앞에서는 다시 예전 얼굴로 불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다칩니다. 남들은 지금의 나를 보고 대합니다. 직장 동료는 지금의 태도를 보고, 친구는 지금의 생활을 보고, 이웃은 지금의 말투를 봅니다. 하지만 형제는 종종 오래전 장면으로 나를 먼저 판단합니다. 어릴 때 울던 아이, 늘 양보하던 아이, 말대꾸하던 아이, 공부를 잘하던 아이, 집안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던 아이, 그 기억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너무 오래 살아있으면 지금의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와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생깁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말을 지금의 나로 들어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를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전 모습으로 서로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대화는 쉽게 근황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결혼했는지, 집은 어떤지, 아이는 어떤지, 돈은 괜찮은지, 일은 계속하는지. 묻는 사람은 걱정으로 물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도 친구가 하면 관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형제가 하면 이상하게 평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라는 말도 친구가 하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형제가 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따라 붙습니다. 나를 아직도 예전처럼 보고 있나? 또 비교하려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 이건 질문이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형제의 말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족 안의 순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잘한다고 들었는지, 누가 더 조용했는지, 누가 더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는지, 그 오래된 기억이 함께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던진 말 한마디는 지금의 질문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전 사람은 같은 무리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기대는 사람이면서도 부모의 보호와 먹을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도 비교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민감함이 내가 무리 안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호가 명절의 짧은 대화나 카톡 한 줄에서도 켜집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도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심리학자 프레더릭 바틀릿은 기억이 녹음 파일처럼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다시 구성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낯선 설화를 읽게 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래 이야기의 낯선 부분을 빼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꿔 기억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과거를 사실 그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과 감정에 맞춰 다시 떠올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제 사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어도 한 사람은 장난으로 기억한 말을 다른 사람은 오래 남은 비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과거 이야기를 하면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식는 순간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추억을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때의 외로움을 다시 듣습니다. 한 사람은 그땐 다 그랬지 라고 넘기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네 라고 느낍니다. 같은 장면을 지나왔지만 같은 마음으로 지나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에는 웃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듭니다. 방금 나온 농담이 웃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농담이 자기를 아직 예전 사람으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에서 보이는 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현재의 나를 인정받지 못할 때 더 조용해집니다. 형제가 불편한 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직 예전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형제 관계는 이상한 방식으로 멀어집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연락이 줄어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전화하려면 손이 멈춥니다.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피하고 날씨나 건강 이야기만 짧게 합니다. 서로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꺼내도 오래된 나로 돌아갈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그 조심이 쌓이면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줄어들고 오해는 풀리지 않고 예전 이미지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제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바로 다칩니다. 너는 아직도 똑같다. 이 말이 아픈 이유는 정말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많이 변했는데 가장 오래 본 사람이 그 변화를 보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겨도 형제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게 됩니다. 가장 오래 본 사람인데 정작 지금의 나를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형제를 볼 때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지 말고 나를 언제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먼저 해볼 일은 형제와 만난 뒤 마음이 다친 말 하나를 잡아보는 겁니다. 예민하다라는 말이었는지,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이었는지, 아직도 그러냐 라는 말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게 한 말인지, 예전의 나에게 한 말인지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감정이 조금 정리됩니다. 그냥 기분 나빴다가 아니라 내가 언제 과거로 끌려갔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다음 대화에서 같은 말에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모습으로 불렸다고 느껴질 때는 길게 해명하기보다 지금의 말로 짧게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형제가 너는 원래 혼자 삐치잖아 라고 말하면 거기서 과거를 길게 설명할수록 대화가 흐려집니다. 그럴 때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말이 조금 불편해 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전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대화가 어렵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예전 장면으로만 부르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오래 설명할수록 다시 옛날 싸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짧게 현재로 옮겨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갑자기 가까워지려는 목표는 잠깐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불편한 형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은 이번에는 다 풀어야지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반응 하나에 다시 상처받고 역시 안 맞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처음에는 큰 대화보다 작은 현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보다 요즘 쉬는 날엔 뭐 해? 처럼 가벼운 현재 질문 하나가 낫습니다. 과거 이야기로 오래 머물기보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씩 새로 알아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형제는 한 번에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기억 위에 지금의 장면을 조금씩 다시 쌓아야 합니다. 형제와 꼭 친해야만 좋은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적당한 거리에서 더 편합니다. 다만 불편함을 전부 성격 차이로만 넘기면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형제가 나를 옛날 사람처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다치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예전 모습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현재를 보지 못하면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라기보다 오래전에 나만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 변화를 가장 오래 지켜봤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내 변화를 제일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형제가 남보다 더 불편한 겁니다. 남들은 나를 새로 봅니다. 하지만 형제는 나를 오래전 장면에서 꺼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같은 손해를 반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 앞에서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넘겼습니다. 예전 이야기로 상처받았지만 내가 예민한가 싶어 입을 닫았습니다. 현재의 나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또 싸움이 될까봐 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현재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이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예전 기억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형제를 언제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형을 아직도 어릴 때의 형으로만 보고 동생을 아직도 어릴 때의 동생으로만 보면 지금의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가 조금 편해지는 시작은 갑자기 다정해지려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옛날 기억 속 사람으로만 대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인데 불편하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오래된 기억이 쉽게 켜지고 말투도 금방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 구조를 모르고 만나면 다음에도 같은 농담, 같은 침묵, 같은 서운함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찔렸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보십시오. 형제와 있을 때 가장 불편한 말은 무엇인가요? 내온 원래 그래인지, 아직도 그러냐인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어색해지는 순간인지 적어보면 됩니다. 같은 장면에서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구독해두고 함께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였습니다.